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정말 솔직하게 그 잘 되는 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30여 년간 학원 일에 종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잘 되는 개인 학원 있잖아요. 잘 되는 개인 학원은 정말 잘 가르쳐서 잘 되는 학원보다는 평타 이상 가르치는데, 중간 이상 가르치는데 학원료가 저렴한 학원이 대부분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학원료. 그러면 이게 저렴한 학원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공부방이나 교습소 되겠죠. 뭐 학원이나 어떤 지역에서 이제 나만의 이제 교습소 뭐 이런 걸 시작하려고 할 때는 그 지역에서 내가 그 지역에 있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그런 학원의 교습비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학원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몇만 원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시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 대부분의 처음 이제 개원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자기 학원에는 베네핏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첫 번째, 본인 학원의 베네핏은 무엇인가? 예, 그것은 첫 번째로 소수정예다. 소수정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학원은 소수정예예요. 5명 이상은 한 반에 받지를 않아요. 아니면 6명 이상은 한 반에 받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부모님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어디 딱 들어갔는데 막 열댓 명이 바글바글하게 앉아 있어. 그러면 우리 애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애인데, 열댓 명이 막 앉아 있고 돗대기 시장 갖고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뭐가 좋겠어. 그러니까 소수 정예가 좋겠지. 그런데 학원 초창기에 소수 정예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다른 학원보다 가격을 높이 받는 거,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학원 초창기에는 소수 정예로 안 받아도 자동 소수 정예야. 학원 초창기 때서부터 애들이 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뭐 열댓 명이 뭐 한 반에 막 열댓 명이 되고 그런 학원이 있어요? 그런 교습소가 있냐고요.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듯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십자수 놓듯이 한 명 한 명, 응? 한 달에 한두 명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유입돼가지고 이제 그 애들 하나하나 이제 유입되게 해가지고 가르치는 판에 처음서부터 소수 정예인 학원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엄마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엄마들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성공한 어떤 학원의 프랜차이즈로 이 동네의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이 동네에 들어왔어. 뭐 그럴 때는 이미 이름도 알려져 있고 다 뭐 그 커리큘럼도 다 똑같고 뭐 서울이나 뭐 어디나 다 똑같고 뭐 그다음에 가끔씩 뭐 그 본원의 원장이 와가지고 뭐 설명회도 하고 뭐 본원에 있는 뭐 선생이 와가지고 뭐 가르쳐주고 뭐 이러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초창기이니까
저희는 소수정예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먹힐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빵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우리는 다른 학원보다는 조금 교습료가 높아요. 그 이유는 소수 정예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말 너무 맞지 않는 말은 아닐까. 뭐, 예, 요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런 식은 뭐랄까 엄마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답답한 거는 뭐냐면 어떤 동네에서 본인의 학원을 시작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학원보다 교습료도 높은데 그 학원에서 해주는 서비스를 못 따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학원에서 좀 잘 되는 그런 학원은 뭐 셔틀도 운행을 하고 뭐 그렇게 큰 학원은 아니지만 뭐 셔틀도 운행을 하고 뭐 아니면 토요일에 쿠킹 클래스 이런 것도 열고 막 이래. 그런데 이 초짜 선생님은 그 동네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그 애들이 많이 다니는 그 학원보다 비싸. 그리고 토요일에 뭔가를 해주지도 않아. 집에다가 뭔가를 끊임없이 발송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해. 그리고 저쪽 그 유명한 좀 성공한 그 동네는 1년에 한두 번씩 영어 스피치 대회를 열어서 막 모두 주고 막 이래. 근데 이 선생님은 그거조차 안 해. 그러면 엄마들이 어느 학원을 가겠어요? 엄마들이 어느 학원을 가겠냐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나는 왜 애들이 없을까를 고민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제가 오늘은 교수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 프랜차이즈 하면서 교수료는 일반 좀 유명한 학원 비슷하게 교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원장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문제는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엄마들이 뭔가를 어디를 갈 때 여기는 이 정도겠다라고 생각하는 가격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이런 뭐 음식점도 많이 있지만 음식점마다 이거는 평식 그냥 매일매일 점심으로 여기에서 이걸 뭐 먹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이거는 평식으로 먹는 뭐 이런 음식점이 있고 이거는 부인식으로 그냥 식사도 아니고 그냥 부인식으로 가볍게 한 끼 때우는 이런 느낌으로 오는 데가 있고 아니면 가족 행사가 있고 약간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그런 데겠죠. 이럴 때 오는 그런 음식점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프랜차이즈 초등학교 중심 프랜차이즈 학원을 올 때는 무엇을 기대하고 오냐면 여기는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보다는 매일 가르치는 시스템에 가격은 좀 저렴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봤더니 가격이 별로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아. 가격이 별로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은데 그 선생님이 이제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소수 정예고 그 아이가 이해를 할 때까지는 집에 보내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문법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다 좋기는 한데 이 엄마들이 만약에 그런 걸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였으면,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선생님이 앞서 말한 다 하기 전에는 집에도 안 보내고 막 소수 정예고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하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한다. 이런 것을 기대를 했으면 과연 그 프랜차이즈 학원 문을 두드렸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들이 초등 중심의 그 프랜차이즈 학원의 문을 두드렸던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아마 보육의 차원도 꽤 많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공부에 약간 흥미가 없어 하는 애를 완전히 빡세게 시키면은 애가 놀라서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냥 살살 시키고 싶어서 이런 데를 뭐 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리고 가격도 이 엄마가 생각을 할 때는 좀 큰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싸고, 그리고 뭐 매일 오니까 매일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어떻게 좀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왔을 텐데, 그 원장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다면 이것은 무슨 꼴이냐면 이런 꼴과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김밥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김밥을 시켰어. 네. 김밥을 시켰어. 그런데 김밥이 5천 원이라는 거야. 요즘에 김밥 천국에도 김밥 5천 원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옛날에는 2천 원이었고 정말 옛날에는 1천 원이었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김밥 천국에 가서 이제 김밥 하나에 이제 라면을 시켰는데 딱 보니까 15,000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깜짝 놀랐지. 왜 깜짝 놀라서 왜 이게 15,000원이냐고 막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의 김밥은 뭐 제주 당근, 응?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제주 당근을 쓰고 해남 시금치를 쓴 유기농 뭐 이런 거라고 이제 어필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라면도 그냥 이런 라면이 아니라 요런 라면보다 기름이 덜한 뭐 겉면에다가 온갖 해물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 이제 음식값이 다른 김밥 천국보다 비싼 이유를 어필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다 듣고 있으면 그러면 그 정도 재료에 그 정도 하니까 김밥 하나 한 줄에 한 5, 6천 원 받는 게 마땅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마땅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그런 김밥을 기대를 하고 거기 그 김밥 천국을 갔겠냐고요. 그냥 오늘은 그냥 일도 많고 바쁘고 이러니까 빨리 한 끼 때우려고 이 사람은 건강적인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질 못했을 거야. 그냥 어차피 집에 가서 정식으로 저녁 때 밥을 먹을 거니까 낮에는 바쁘고 뭐 이러니까 그냥 대충 때운다는 식으로, 그래서 김밥 천국을 들어간 건데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뭐 비싸게 만약에 받는다고 쳤을 때 그거는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추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뭐 그런 걸 쓰고 뭐 했다고 해도 만약에 그 고객이 정말 그런 걸 원했다면 과연 김밥 천국을 들어갔겠냐고. 바르다 김 선생 갔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학원업도 이걸 진짜로 비즈니스적인 면으로 접근을 할 때는 진짜 끼깔나게 잘 가르치고, 근데 이게 잘 가르친다는 것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야, 정말. 그러니까 2등급 받는 애들이 항상 1등급을 받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면 바닥을 기는 애들을 그냥 받아주면서 한 중간 정도 이끌어가는 게 잘 가르치는 것이냐, 도대체 뭐가 잘 가르치는 것이냐, 그 데피니션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막말로 잘 가르치지는 않았어도 어떻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젊음과 아름다움 혹은 뭐 잘생김 뭐 아무튼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본인은 잘 가르치지 않더라도 애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걔가 그냥 공부에 이제 다시금 미치도록 공부를 해서 이게 끌어올렸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이 잘 가르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데피니션도 모호하고, 그러므로 저는 정말 그 잘 되는,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그 학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성공한 학원인들의 공통점은 결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 데피니션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통 평타 이상을 치는데, 보통 이상 정도를 가르치는데 학원비가 생각보다 저렴한 그런 학원이 결국은 오래 가고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어떤 그 선생님들은 이런 말도 하셨어요. 너무 싸구려처럼 보일 것 같아서 싸게 받고 싶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게 진짜 싸구려라서 싸게 받는 건지 아니면 괜찮은 학원인데 저렴하게 받는 건지, 그거는 학생들과 부모가 판단할 일이지 그 선생님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반드시 비싸게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아버지들이 대기업에 많이 다니시면서 그 기업에서 아이들 학자금을 대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학자금뿐만이 아니라 학원비까지 대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주로 그런 대기업을 다니는 아버지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 동네는 굳이 회사에서 돈 대주는데 굳이 싸게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어차피 자기 돈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내주는 돈인데 싼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겠죠. 좀 고급스러운, 외관부터 크고 고급스러운 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좀 그렇다. 뭐 이 부분은 제외하자. 그런 지역은 극히 일부니까 그런 지역은 제외하고 그냥 동네 학원을 봤을 때, 동네 학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그렇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